예산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보태미에서 사업을 만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안 쓰고 있는 사업인데 이제 그 행안부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도 보조금을 쓰기는 하는 거니까 보태미를 쓰도록 이제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전제 조건이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무조건 공기업 특별회계도 예산을 다 설정을 해라라고 이제 안내를 하겠대요. 그렇게 설정이 되면 그래서 이제 보태미에 이제 등록이 되는 왜냐면 저희는 예산이 없으면 보태미에 등록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거 안내해도 그 사람들이 등록 안 하면 여기 안 돼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안내한다고 하니까 이제 시스템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잡히면 사업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얘는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돈도 보태미에서 돈을 안 받아요. 아예 시스템을 따로 쓰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돈도 따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이 이제 부부 쪽에서 추가된 게 뭐냐면 얘가 공기업 특별회계면 보태미 업무 흐름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냥 교부 신청해도 똑같이 되고 교부 결정도 똑같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돈은 안 받을 거니까 보조 사업자가 교부 신청하고 아니면 그 신청 없이 자치단체 공무원이 교부 결정을 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얘는 교부 됐어 라고 그냥 강제로 데이터 만들어 버리는 구조로 갈 거예요. 왜냐면 돈은 보태미에서 주고받고 하질 않기 때문에 그거는 너네가 여기다 등록하면 그냥 등록만 돼라. 그러니까 실적 등록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교부가 없으면은 실적을 못 만들어요.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보조 사업을 만들었는데 사업을 중간에 관두고 싶어요. 뭐 포기했어요라고 하면 저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는 교부를 하셨나요를 물어봐요. 그래서 교부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그러면 사업 포기하든 뭐하든 무조건 정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거든요. 그건 돈을 줬기 때문에 정산을 해서 반납을 받든 뭐 하라고 하는 거고, 교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거 사업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냥 사업 껍데기만 만들어 그냥 그 사업 삭제하시고 끝내세요라고 안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부가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공기업 특별회계는 보태미한테 교부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교부를 해야지만 실적을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부라는 게 보조금이란 돈이라는 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야 집행정보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예치형이든 비예치형이든. 자, 그래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돈을 저희가 직접 받지 않다 보니까 예치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치형은 저희 보태미 계좌에 정확하게 돈이 입금이 돼야지만 시작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자, 공기업 특별회계는 무조건 BH형으로만 만들게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정보나 이런 거 이호조로부터 받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보조사업자가 신청하고 아니면 직권교부로 자치단체 공무원이 교부 결정만 하면 교부 정보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로 종료 떨어져요. 원래 교부 결정하고 실제로 이호조로부터 정보를 받거나 아니면 일반 지출을 했다면 매핑을 통해서 강제 통보를 해줘야지만 교부 결정 정보가 완성이 되는데, 얘는 교부 결정하면 그냥 너는 끝났어라고 해서 바로 종료 떨어지면서 교부 자료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집행실적 등록할 수 있어요. 왜냐면 BH형이니까. BH형으로 집행실적 등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얘는 교부 쪽에서만 지금 그렇게 강제로 교부 정보 만드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져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집행 그냥 BH형으로 하고 정산도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BH형이니까. 근데 이제 반납이 달라져요. 반납은 무조건 예치형이든 비예치형이든 보태미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돈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반납도 자기네 계좌로 따로 받고 이래요. 그래서 반납도 보태미에서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바꾼 게 뭐냐면, 정산할 때 반납을 할 때 보태미에서 반납하려고 하면 너는 여기서 반납하면 안 돼, 그러면서 수기 반납하세요라고 안내를 딱 드려줘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달라졌다라는 것만 아시고, 왜 나는 이런 메시지가 뜨나요? 이제 만약에 혹시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 혹시 메시지 공기업 특별회계라고 뜨시나요? 그런 게 떠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반납하시는 게 아니고 수기로 너네 시스템 가서 반납하고 여기에는 실적만 등록하세요. 수기 정산 고지서 반납 등록하는 화면
그쪽으로 안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만 지금 달라진 거예요. 공기업 특별회계는. 근데 올해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올해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만들어진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내년 25년도 사업도 이렇게 할 거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가 이제 올해 다 과업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됐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구입ven유고에서 결정하면은 바로 종료하고 네, 제주도 네, 내부도 네. Y로 가는 네네네네. 매핑은 아니고 종료로 바로 떨어져요. 저희가 매핑 여부는 체크를 안 해요. 예, 매핑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종료면 그냥 완료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예, 교부 결정 상태가 종료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세목 하는 게 저희가 추가가 됐는데, 혹시 비세목은 이것도 내년부터 쓰는 거를 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라오는 거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혹시 내년에 올라오면 요즘 그 민간 보조 사업자들이 나는 또 특이하게 우리 그 보탬에서 쓰는 비목 말고 다른 걸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개선이 됐어요. 그게 이제 각 시스템에서 여기저기서 막 많이 쓰는 게 비목을 많이 쓰니까 각각 올리는 거라. 근데 이것도 다 내년에 쓸 거라 그리고 이건 민원 올라올 게 없어요. 내년부터 올라올 거긴 한데 비목이 별칭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민간 보조사업자가 나는 너네들이 쓰는 용어 말고 다르게 쓰고 싶어. 뭐 이런다면 그걸 넣어놓고 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만약에 한다면 이게 정상까지만 이게 반영이 되고 이제 공시도 내년에 하니까 공시에는 어차피 그 별칭은 반영할 수가 없어요. 공시는 어쨌든 다 통용된 비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비목으로 나올 거고 이제 별칭은 정상까지만 나와요. 근데 그 정산서도 원래는 별칭은 나오면 안 되는 거라 정산에서는 별칭 포함, 별칭 비포함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별칭 포함을 하면 자기가 별칭으로 는 거로 보이는 거고 그게 안 보였다 보였다가 아니고 추가됐다 안 됐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비목이 있고 보수 이렇게 있고 옆에 일당 알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별칭을 만들었다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수라고 하더라도 자기는 별칭으로 일당 알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보수하고 일당 알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별칭 포함 안 하면 그냥 보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자체에서도 줘야 네, 똑같이. 예. 그런 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교부 반납 수기 등록이라는 건데 이것도 그냥 화면 말고요.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사용자 지침서로 만들어 놨거든요. 얘도 왜냐면은 화면이 크게 바뀐 게 아니라서. 자, 요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저희가 교부 쪽에서 그 민원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자기는 원래 저희도 교부 반납도 다 그 예치형이든 비예치형이든 반납하는 거는 보조사업자가 인증서를 통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저희는 인터넷 뱅킹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인터넷 뱅킹을 쓰려면 비밀번호 넣고 인증서 다 넣어야 되는 그 기능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거 안 넣고 막 하다 보면 자기 돈 엉뚱하게 딴 데로 잘못 입금했어요. 뭐 이런 소리 나올까봐. 그래서 비예치형으로 해서 했는데 나는 교부 반납을 받아야 돼. 자치단체 공무원이 그러면 자치단체 공무원이 교부 결정 취소 자기가 이호조에서 반납 결의하고 그 반납 결의 정보를 보탬위에 이제 교부 결정 취소 등록이라는 작업을 해서 등록을 해놓고 자 이거 반납해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민간한테. 그럼 민간 보조사업자가 그 화면을 보고 자기가 인증서를 놓고 해서 이체를 하는데 이게 민간 보조사업자가 IT 취약계층이라 인증서를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한테 민원이 와요. 얘는 인증서를 못 쓰는데 어떻게 반납하냐. 예, 그렇게 하는 민원이 오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수기로 내가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산도 수기 반납하면 고지서로 반납받고 그냥 하는 방식으로 얘들 고지서로 반납받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단 전제 조건은 얘는 비예치형만 돼요. 수기 반납은. 예, 예치형은 내가 인증서가 없다고 해서 예치형에 있는 계좌를 내가 고지서로 반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비예치형일 경우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청일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뭔가를 해주든가 뭐 관리자 출금을 해주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혹시 이 기능이 생겼는데 왜 나는 안 돼요? 라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예청일 때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는 뭐냐? 그 정산 수기 반납이랑 다른 건 정산 수기 반납은 고지서에 대한 증빙을 보조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나 수기 반납 등록했으니까 승인해줘라고 해서 요청을 해요. 그러면 자치단체 공무원이 그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 승인 요청하는 화면이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고지서를 반납을 받으면 얘는 저희가 해외 수입하고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이호조는 우리 같은 팀이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서 얘 화면에서 이호조에 대한 반납결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 반납결의 상태를 저희가 이호조 데이터를 끌어다가 이 화면에 보여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고지서를 발행해서 보조사업자한테 야 이제 이걸로 통해서 반납해라고 하면 여기 결의가 등록 완료가 돼버리면 이게 반납 결의 완료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보고 아 얘가 반납 완료됐구나라는 걸 여기서 알아요. 결의 확정일 때. 요 상태가 결의 확정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 결의 확정이 되면 시스템적으로 얘는 반납이 이미 됐어. 이제 보템 위에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유주한테서 거기서 이미 돈이 입금됐다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결의 확정이 되면 얘는 이미 이유주에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보템위에서도 고지서 반납한 거로 봐라는 개념으로 여기서 그때 가서 고지서 반납 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공무원이 이유조 시스템을 확인하고 자기가 보탬위에도 여기서 반납 완료라고 하면 저희가 수기로 반납 완료됐다라는 정보를 강제로 업데이트를 쳐요. 자, 이거는 많이 할 때 뭘 많이들 하냐면 교부 반납을 하면 집행이 막혀요. 저희가 왜냐면 돈을 얼마를 요청할지 모르는데 그 돈을 써버리면 안 되니까 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보조사업자는 몰라요. 자치단체 공무원이 교부 반납 요청을 아까 반납 결의한 다음에 보탬위에 그 집행 취소 등록을 한다고 했잖아요. 집행 취소 등록하는 순간에 저장 누르고 요청 딱 누르면 집행을부터 막아버려요. 돈을 쓰면 안 되니까 집행을 막아버려서 근데 돈은 고지서로 반납을 했어요. 근데 자치단체 공무원이 이걸 안 해주면 집행 계속 막혀 있어서 난 돈 다 내놓고 나머지 돈 쓰려고 그러는데 안 써져요라고 하는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그런 식으로 민원이 와요. 난 고지서 반납 다 받았는데 이거 반납 완료했는데 보탬위에는 반납 완료로 안 돼 있어서 집행도 못한다, 뭐 정산도 못한다, 뭐 반납 교부 뭐 추가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여기 화면 가셔서 요거 확인하시고 그 고지서 반납 완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하세요라고 그렇게 안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 추가가 됐어요. 근데 BH형 같은 경우에 그 지자체에서 일반 지출에서 자부담 계좌로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계좌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다른 계좌로 보내줘도 저희가 매핑만 하면 교부한 거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자부담 계좌로 보내줬던 아니면 다른 계좌로 보내줬던 고지서로 반납 완료가 되면 여기에서 그냥 수기로 진행하면 되는 거죠. 예치형은 다 안 되는 네, 예치형은 어차피 돈을 보조사업자들이 인증서가 없으면 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치형도 왜 자부담 계좌로 일반 지출한 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마 저희가 저거는 비예치형인 것만 하도록 해놔서 그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기존과 같이 그러면 증빙자를 첨부해서 서비스 요청을 해가지고 그렇게밖에 상태를 변경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건 예치형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예 전액을 다 받았다면 그걸 아예 차라리 비예치형으로 유형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낫고 어차피 서비스 요청할 거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추가된 게 또 뭐 있냐면 그 이호조에서 반납 결의를 하면 보통 고지서 발행이라는 행위를 해야지만 이제 되는데 그 고지서 발행을 할 때 가상계좌로 발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가상계좌 정보를 끌어다가 시스템에다가 정보를 넣고 민간 보조사업자는 그 계좌번호로 이제 돈을 입금을 하는 개념인데 자치단체마다 달라서 어떤 지자체는 그 가상계좌를 안 쓰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계좌번호가 빈칸으로 나와요. 기존에는 이게 없었어요. 이거 등록 여기 지금 요 칸이 지금 추가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화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는 여기서 잘려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있고 밑에 정보가 없었어요. 요걸 저희가 이번에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요 반납결의 상태 아까 했던 요거 해서 반납 고지서 반납이라는 그 기능 추가한 거고 계좌번호 보이는 부분이 추가가 됐어요. 기존에는 여기 계좌번호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자기는 이제 했는데 민간보조사업자가 입금하려고 하면은 계좌번호 없다고 안 된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게 확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요걸 넣고 여기 확인이 안 된 이 계좌번호가 안 뜨면 자기가 가상계좌가 발급이 된 지자체인데 가상계좌 발급 요청을 안 한 거든가 아니면 두 번째 발급 요청을 할 수가 없는 지자체면 여기가 빈칸으로 떠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아무리 얘가 교부 그 취소 결정 요청을 하거나 뭐 해도 보조사업자한테 가는 정보에 계좌번호가 안 가요. 그러면은 여기다 계좌번호를 매번 저희한테 공문으로 여기 넣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직접 넣으세요라고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가 없으면 요 입금 계좌번호 등록 버튼이 이제 활성화가 돼요. 있는데도 뜨진 않아요. 자, 그럼 이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팝업 하나가 떠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근데 아까 얘기하셨죠? 앞에서 저희는 예금주 실명조회를 합니다. 이거는 실명조회는 뭐냐면 그냥 예금주 조회가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교부를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 돈이 커요. 공무원님 나쁜 맘 먹고 여기다 자기 계좌번호 넣고 예금주 조회 누르면 예금주 조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명 조회를 해요. 이게 뭐냐면 자치단체 계좌가 아니면 여기 등록이 안 되도록 막아요. 그거는 자치단체 계좌번호를 저희가 체크를 어떻게 하냐면 자치단체 정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끌어다가 사업자 등록번호랑 계좌번호를 같이 보내요, 은행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그걸 실명조회라고 해요. 계좌번호만 오면 은행이랑 계좌정보만 오면 예금주가 있다 없다 해갖고 얘가 정상적인 계좌인지 아닌지만 보내주는 걸 저희는 예금주조회라고 하고요. 그때는 만약에 계좌번호 오탈 내면 안 올 테니까 오타 났네 이거 잘못 인식 그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는 기능인데 저희가 예금주 실명조회를 하면 이 사업자 번호랑 이 계좌 번호가 동일한지까지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 번호가 사업자 번호랑 다른 계좌가 오면 아닙니다라고 뱉어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얘는 그 계좌 번호 예를 들어 나쁜 맘 먹고 자기 계좌 넣으면 이거 계좌 번호랑 사업자 번호가 틀려서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지금 사업자 번호 넣는 항목은 없잖아요. 왜냐면 그건 자기가 그럼 자기가 혹시 개인 사업자 아니고 자기 사업자 번호 넣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안 되도록 막는 거예요. 이런 걸 실명조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의 단점은 있어요. 자, 자치단체 정보에 사업자 번호가 없는 애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네, 그럼 얘가 이제 넣으면 저희가 메시지를 띄울 거예요. 자, 2호조에 이런 화면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지만 예금주 조회를 할 수 있어야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자, 없으면 그럼 지가 알아서 여기 가서 네, 등록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화면이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열려있는 지자체도 있고 안 열려있는 지자체도 있고 왜냐면 함부로 바꾸면 안 되니까 그럼 본인 거 못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누구 저거 관리하시는 분한테 사업자 번호 정상적으로 넣어주세요 요청하고 하시라고 안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 등록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는 행안부도 잘 몰라요. 저희는 이제 행안부로부터 저기다가 사고 치지 못하게 실명조회를 하라고 했더니 여기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저희가 다급하게 넣었어요. 분명히 저거 넣으면서 그런 애들 이제 여기 넣으라고 했는데 안 된다, 메시지만 뜬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자, 예금주 실명조회는 이런 거고 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어야지만 계좌 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는데 지금 당신의 사업자 정보에는 그 기관 정보에는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 자, 요 화면에 가셔서 만약에 자기가 권한이 없어서 안 된다면 그 권한 있는 분한테 정상적인 사업자 번호를 넣어달라고 요청하신 다음에 계좌 번호를 넣으시라고 그렇게 안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사고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어쨌든 여기다 저장하고 하면 여기 계좌 번호가 뚝 떠요. 그럼 보조사업자한테도 이 계좌번호가 뜨기 때문에 그 계좌번호를 이제 입금하시면 교부 반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좌번호는
그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이체를 하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기는 어차피 여기 계좌번호가 있거나 없거나 나는 고지서 받나 수기로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하세요. 어차피 느나 안 느나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여기 계좌번호는 이체를 통해서 자기가 계좌번호를 입금하실 사람들, 보태미를 통해 입금하실 사람들을 위한 기능인 거고요. 고지서 반납 기능은 이체를 못해서 고지서로만 반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할 때 요거 하는 기능이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요렇게 요게 기능이 요번에 추가가 돼요. 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굳이 화면에 뭐 보여드릴 거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도 되죠? 네. 요 추가된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 버튼이랑 요거 이렇게. 임정부장님 저희 요거 드릴 테니까 매뉴얼 업데이트만 좀